너의 사회생활이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청한 에세이 모모북스 1. 일의 맑음과 흐림. 살다 보면 맑은 날도 있고 흐린 날도 있다. 매일 맑은 날만 지속되면 좋겠지만 그럴 수는 없다. 구름 한 점 없이 쨍쨍하게 막다가 갑자기 후둑후둑 소나기 오는 날도 있고 눈비에 바람까지 덮쳐 정신이 없다가도 따뜻하고 맑은 오후를 만나기도 한다. 냉정한 일터에서 이거 실화냐? 하고 되묻게 되는 팍팍한 현실을 정면으로 마주해도 내 마음만 맑으면 우리는 또 살아간다. 버틸 수 있다. 결국 마음이 일을 한다. 그리고 일을 할 때에도 내 마음이 제일 중요하다. 추진 동력과 성장 동력 모두 내 마음의 자원에서 가지를 뻗어나간다. 어차피 해야 하는 일이라면 흐린 날에도 주의사항을 조금씩 지키면서 평온하게 즐겨보자. 그저 날씨처럼 일의 맑음과 흐림은 종잡을 수 없는 것이니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맑게. 그리고 뭐 좀 흐려지면 어때? 맑음도 흐림도 이름 붙이기 나름인 것처럼 모든 일에는 다 장단점이 있기 마련이지. 짧고 굵게 신조는 위험해. 무섭다. 도태될까봐. 세상에, 벌써 이 단어가 이렇게 식상해졌다니. 그 단어는 깡부였다. 역시 빵 뜨면 쉽게 질리는 것인가? 트렌드에 관해 보고하면서 굿즈 마케팅 사례를 언급하는데 내가 제일 무서워하는 분이 이렇게 물으셨다. 저기 적힌 456번이 뭐지? 관련 설명을 드린 후 재미있어 하시기에 덩달아 하하호호 웃었는데 순식간에 혼란스러웠다. 이게 유행입니다 하고 보고하고 있는데 느낌상 이미 유행이 다 지나버린 예감. 어쩌지? 하늘에 맹세코 나는 거짓 보고를 한 게 아니었다. 시간이, 아니 세상이 너무 빨리 흘러간다. 무섭다. 도태될까봐. 가늘고 길게 갈래, 짧고 굵게 갈래? 두 가지 중에 선택해야 한다면 가늘고 길게를 택하는 게 유리해 보인다. 요즘 시대에 굵게 빵 터뜨리고자 한다면 유지하는 시간이 생각보다 더 짧을 수 있다. 순식간의 훅이다. 무조건 가늘고 길게 마인드를 응원하진 않는다. 다만 이 세상을 여태 지켜보니 좋은 제품은 오래 쓴다. 좋은 사람은 오래도록 만나게 된다. 좋은 글은 오래오래 읽힌다. 어디선가 다가와 툭 치고 빠지는 것들. 일명 유행의 홍수 속에 좀 더 오래, 더 길게 쉽사리 도태되지 말고 빵 뜨지 못하더라도 시간을 이기며 오래 기억되고 싶다. 심플 이즈 베스트. 세상은 숱한 욕심으로 득실거린다. 이 욕심들은 모이고 모여서 여러 가지 선택지를 만든다. 선택지는 주로 다양한 게 좋다는 다소 애매한 방식으로 시작되고 개인이나 기업이나 정확한 답안지를 내밀지 못하고 소비자에게 객관식 문제만을 던진다.
욕심은 욕망을 단순하게 만들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소비자의 마음에 다가가 문을 두드리지 못하는 걸림돌이 된다. 기업 홍보팀에서 일하면서 보도자료 작성법을 익히며 가장 극명하게 배운 것. 최대로 고민하는 지점 또한 이거다. 딱 하나만 선택하기. 하고 싶은 말들은 늘 많겠지만 전체를 아우르는 핵심은 단 하나여야 한다. 심플 이즈 베스트.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 그 하나도 제대로 설득하지 못하는데 욕심만 많아서는 될 일도 안 된다. 처음부터 정해졌어야 한다.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드라마 작가 지망생이었던 나는 드라마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한다. 배우고 익혔던 모든 드라마는 사실상 단 하나의 장면을 향해 흐른다. 바로 클라이맥스. 모든 극은 어떠한 특정 장면, 그러니까 작가가 설정한 클라이맥스를 향해 나아가고 이를 마무리하면서 끝난다. 최근 들어 협업과 조직 문화에 대해 공부하고 고민하는 일들이 늘었다. 그러면서 책도 많이 찾아보고 강의도 들었는데 결론은 매번 단순했다. 어떤 일의 결과물은 어떤 사람의 노고로 이루어지는 것이며 방향성을 정하고 뒷수습을 반드시 해내야 더욱 뛰어난 명작을 탄생시킬 수 있다는 것. 그게 안 되면 배가 산으로 향해도 조직 구성원들이 바다가 아닌 산으로 간다는 사실을 인지 못할 확률이 높다. 직장에서 나의 모든 일에 클라이맥스를 설정할 수는 없다. 나는 그 방향을 설정한 위치가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작은 일들의 클라이맥스를 정한다면 이것만은 반드시 할 수 있다. 나로 인해 타인이 고생하지 않을 상황을 주도하고 철두철미하게 확인하는 것. 일을 시작할 때 리스크에 대해 확실히 고민하는 것. 그것만 제대로 해내도 우리는 산을 오르는 길목까지 충분히 버틴다. 각자가 제 몫을 했으므로. 절정의 행복은 내가 누구이고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가에 관한 감각과 매우 밀접하게 연결된다. 무엇이 나를 흥분케 하고 무엇이 나를 이끄는지 발견하는 시간을 가짐은 매우 가치 있는 일이다. 스테파니 로젠블룸. 누구나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 중에서. 왜 말을 못해? 참는다고 알아주는 거 하나도 없더라. 식욕부진의 늪에 빠진 적이 있었다. 그러다가 서서히 식욕이 회복되는데 음식이 맛있다고 느낄 때쯤이면 이미 몸무게가 많이 늘어있다. 그러다가 최근에 대책 없이 살이 찐 적도 있다. 맛있다고 느낄 때는 많이 먹고 싶다는 내 지방세포들의 강력한 욕구가 발동된 것이지. 그날은 냉동실에서 돼지고기 뭉치를 발견하여 김치찌개라는 단어와 그 맛을 떠올리게 되었다. 순간 침샘이 확 자극되며 김치찌개가 먹고 싶었다. 돼지고기를 송송 썰어 넣고 푹 끓여서 우려낸 새콤달콤하지만 깊은 감칠맛을 내는 그런 김치찌개. 그날의 김치찌개는 성공적. 거기다가 이미 식욕이 돋아있는 상태라 다른 반찬이 필요 없을 정도로 맛이 좋았다. 일단 한 끼에 모두 먹어치우기엔 양이 많았으므로 미리 반을 덜어놓고 먹기 시작했다. 어찌나 허겁지겁 먹었는지
평소 같았으면 TV라도 틀어놓고 적적함을 달랬을 터인데 그냥 식탁에 앉자마자 뚝딱 해치웠다. 문제는 그 때문에 생겨버렸다. 김치찌개가 내 입에 매우 맛있어서, 그리고 다른 반찬이 필요 없을 정도로 내가 요리를 잘해서, TV를 틀고 싶지 않을 정도로 맛에 매혹되어 허겁지겁 먹는 바람에 문제는 다음날 저녁에 발견되었다. 전날, 그러니까 김치찌개를 완성해 반을 나누어 놓은 날, 깜빡하고 냉장고에 찌개를 넣어놓지 않은 것이다. 이걸 어쩌지? 상했을지 모르지만 그냥 먹을까 생각했지만 그런 생각들로 불안해하거나 상한 걸 먹는 것 모두 내 손해였다. 아깝지만 다 버리는 수밖에 없었다. 나의 소중한 김치찌개. 찌개를 버리던 그 저녁, 아깝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 며칠이 지나고 내 생일이었다. 후배 한 명이 생일이라고 휴대폰 메신저로 커피와 케이크 쿠폰을 선물로 보내주었다. 물론 카카오에서 서비스로 내 생일을 알려주었겠지만 무심히 넘기지 않고 챙겨주니 진심으로 고마웠다. 후배는 얼마 전 승진을 했는데 일이 몰리진 않는지 괜스레 걱정되어 물어보았다. 후배는 쉽지 않네요. 고난하네요 라고 한다. 직급이 올라가고 일을 더 많이 맡아서 배우고 하는 것은 좋겠지만 스트레스나 압박은 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고난이라 표현하다니 구체적인 상황을 듣지 않더라도 조금 속상한 마음이 들었다. 메신저에 이렇게 입력했다. 사람은 누구나 말을 해야 알더라고. 참고 있으면 상대방은 몰라. 영화 리틀 포레스트 2018년에는 이런 대사가 나온다. 아무 말도 안 하고 상대방이 알아주길 바래? 말 안 하고 참는다고 알아주고 그런 거 하나도 없더라. 내뱉고 싶을 때 내뱉어야지 속에 독이 안 쌓인다고. 말을 뱉고 나서 끝까지 참을 걸 괜히 말했다고 생각한 적이 있었다. 나는 문제가 생기면 숨거나 회피하기보다 정면 돌파를 택하는 쪽이다. 그렇다고 싸우는 것을 즐기진 않는데 꼭 해야 될 말이라고 판단했다면 참고 앓느니 저지르고 아파하는 쪽을 택했다. 후회했다고 생각했지만 참았다면 더 많이 후회했을 것이다. 참지 않고 말한 쪽이 후련했다. 결과는 내가 책임지면 된다. 만약에 내가 끓인 찌개에 영혼이 있어서 말을 할 줄 알았다면 저기요, 저 좀 냉장고에 넣어주실래요? 하고 말을 해주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나는 찌개가 소중하지 않아서 잊은 것이 아니었다. 때때로 소중한 것들도 잊고 산다. 그냥 정신이 없어서 깜빡하기도 하고 미처 눈에 띄지 않아서 챙기지 못하기도 한다. 치사스럽게, 구차하게, 굳이 말 안 해도 상대가 알아주길 바라겠지만 안 그렇다. 지금도 나는 반을 나눠놓은 찌개를 못 먹은 것이 분명 내 탓임에도 찌개를 원망하고 있다. 왜 말을 못했냐고 하면서. 찌개가 말을 할 줄 알았다면 아깝게 버리는 일이 없었을 것이라고. 아마 이 글을 읽는 여러분의 주위에도 그런 분이 있을지 모른다. 왜 그때 내게 솔직하게 얘기해주지 않았어? 나는 정말 몰랐어. 라고 할 만한 사람. 일에 있어서도 제때 할 말을 현명하게 해야 한다. 억울하기 전에 말해야 한다. 과부하가 걸리기 전에 도움을 요청하고 견디기 힘들어지기 전에 말을 하고
번아웃 징조가 보일 때 알아차려 말을 하고 그 누구보다 나를 위해서 말을 해야 한다. 어찌 보면 사람은 단순하고 어리석고 1차원적이라 보이는 대로 보고 들은 대로 판단한다. 자신의 입장을 적시에 말하지 않으면 내 글에 찌개가 되어버릴지 모른다. 그냥 가만히 있다가 원망을 듣게 되는 아무 잘못도 없는 아까운 존재임에도 버려지거나 잊히게 되는 대신 내 이야기를 상대에게 말하고자 결심했을 때에는 감정을 버리고 이성적으로 말할 것을 권하고 싶다. 찌개 입장에서 내가 얼마나 맛있는지 어필하지 말고 여태 냉장고에 못 들어가 억울했던 감정들을 부정적으로 튕겨내지 말고 내가 냉장고에 들어가야 하는 이유만 설명하자. 다시 식욕부진의 시기가 왔다. 그래서 맛있었던 그 찌개가 더욱 생각난다. 왜 말을 못해? 냉장고에 넣어달라고 왜 말을 못하냐고?